오늘 이야기는 대전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이 일은 저희 부부가 신혼 때 겪었던 일인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이란 조금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열심히 일만 했고 지인 소개로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너무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에게는 조그만 문제가 있었는데 남편은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었고 일반인보다 지능이 살짝 떨어지는 편이었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서로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되진 않았고 간단한 결혼식 후에 아파트를 마련하게 됐죠. 아파트로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은 남편과 마트를 다녀오던 길이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을 무렵 2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가 다가왔죠. 그렇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그 아가씨가 남편을 보고 변태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늘 웃고 다니는 게 특징이었는데 처음 남편을 보면 오해할 수도 있을 정도였죠. 솔직히 그 순간 기분은 나빴지만 천천히 설명을 했고 저희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본인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파트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정신이 이상한 동네 바보가 살고 있다고 다들 조심하라는 이야기였죠. 어느 날은 택배를 찾으러 남편과 함께 경비실로 들어갔는데 남편을 대놓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경비실 아저씨는 제 불편한 다리를 보고 한숨을 쉬며 쳐다보는 겁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죄송하다며 웃으면서 그러고 있고 저는 화가 나서 먼저 집으로 올라오게 됐죠. 아파트 주민들의 이유 없는 괴롭힘이 늘 있었고 이사 온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정말 무서운 일을 겪게 됩니다. 남편과 저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한 대씩 있었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자리가 여유가 있어 대부분 나란히 주차를 했었죠. 그날은 토요일 주말 저녁이었고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에서 음식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저는 음식을 하고 있던 중이라 남편에게 전화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고 스팸 번호 같아서 받질 않았죠. 그리고 다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누구냐고 물어봤죠. 여보, 누가 내 차를 긁었나 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래. 얼른 다녀올게. 그렇게 남편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지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음식 준비가 다 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질 않더군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남편과 제 차는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고 사고가 났다던 남편 차를 보니까 긁힌 자국도 보이지 않았죠. 집으로 들어와서 남편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성인의 경우 사라진 지 24시간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날까지 기다려 경찰에 실종 신고했고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범죄와 관련성이 없어서 수사가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무소식이던 남편은 정확히 3일 후에 돌아왔고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제 물음에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고 얼른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나가더군요. 주차장에 다녀온다더니 3일 후에 돌아와 아무 말도 없이 회사에 간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늘 항상 웃고만 다니던 사람인데 평소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게 굴었고 대체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만 하면 미친 사람처럼 돌변했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못했고 결혼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말을 안 해주니 정말 답답했죠. 서로 점점 대화가 없어지면서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남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날은 결혼하고 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사이는 안 좋았지만 조그만 기대는 하고 있었죠. 저도 남편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어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고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더니 남편은 자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고 큰 결심을 하게 되죠.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제 인생도 소중하기에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를 표시했죠. 제가 원하던 결과였지만 남편의 대답을 듣고 나니 허무하기도 하고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없는 관계로 한 달간 숙려 기간을 거쳤고 가정법원에 방문하기 하루 전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했던 말은 6개월 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 한 통을 받고 나서 남편은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살펴보고 있는데 긁힌 것도 없고 멀쩡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다시 집으로 향했고 그때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죠. 사장님, 좀 전에 사고 났다고 전화 드렸던 사람인데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 와 있거든요. 시간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제가 블랙박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판단력이 흐린 남편은 아파트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맞은편에는 차가 보이지 않았고 남편은 그 남자에게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정문을 지나쳐 골목 입구로 들어오면 된다고 했죠. 남편은 시키는 대로 골목으로 들어갔고 한참 걸어가다 보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보이더랍니다. 차에서 남자 한 명이 내렸고 남편에게 다가와 아이고, 사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후진하다가 사장님 차를 살짝 박았거든요. 블랙박스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타시죠. 남편은 의심 없이 차에 탑승했고 차에 올라타자마자 차 안에 있던 괴한들에게 제압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승합차 뒷자리에 여러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죠. 괴한들은 남편 눈을 묶고 어디론가 끌고 가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아내를 죽일 수도 있는데 말만 잘 들으면 살려주겠다고 했죠. 괴한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실종 신고를 한 탓에 남편에게 경찰 전화가 왔고 바로 옆에 있던 괴한들이 너무 무서워서 저와 싸우고 혼자 여행을 왔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경찰도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 단순 부부싸움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겼던 거죠. 남편은 어딘지도 모르는 이상한 곳에 갇혀 지냈고 3일째 되던 날 남편을 풀어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에 알리면 아내인 제가 타겟이 될 거라고 입조심하라고 경고를 줬답니다. 남편은 그 일을 겪고 집으로 돌아와 6개월 동안 말하지 않고 숨기며 살았던 거죠.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따로 살면 제가 위험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였죠. 이혼하기 하루 전날 남편은 생각이 바뀌었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괴한들이 말한 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었지만 당장 이사를 가기에 썩 좋은 형편은 아니었고 혹시나 제게 말했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위험해질 거라 생각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살면서 그런 비밀이 있었는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그쳤던 제 행동이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름 돋았던 게 6개월 전 통화 기록인데 남편에게 걸려온 괴한의 전화번호와 제가 음식을 하고 있을 때 받지 못했던 부재중 전화가 같은 번호였죠.
남편의 차와 제 차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걸 알고 주차 번호판을 보고 연락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차와 제 차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으니 저에게 먼저 전화했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남편이 타겟이 된 거겠죠.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다가 집까지 찾아와 해코지 할까 싶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갔고 다음날 남편 몰래 관리실로 찾아가 6개월 전 CCTV를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3개월까지만 보관하고 폐기를 한다고 들었죠.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의 건강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날 사건 때문에 잠도 못 자는 사람인데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각종 진술을 해야 하고 그날 일을 떠올려야 하니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는 집을 급하게 정리하고 나서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했고 현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가장 의심이 드는 건 아파트 주민들인데 저희 부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